봤거든요. 뭐 액티브 시니어란 말도 있고 그런데 여기 아까 총체적 이런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이제 총체적이고 이제 거기에다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빨랑 갈게요. 그 새로운 노인층이 등장한다는 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러나 통계라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 이거는 지금 빨리빨리 갈 거고. 근데 저는 여기를 내가 그 뭐 임원으로서 이렇게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하고는 몰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생활의식이 미래지향적으로 갔다는 거는 여기서 인정하시나요? 여기 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노년기에 대한 인식도 자아실현을 기회로 본다는 거, 삶의 태도도 여유롭고 즐기고 여러 취미 활동을 가져야겠다. 사회 참여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노후 설계도 계획적인 노후 설계를 가지고 있고 가치관도 참속과 합리적인 거를 선호하고 소비관도 자기를 위한 소비에 여기에 대해서 그 수용적이다. 옛날에는 자식들을 위해서만 했었잖아요. 이런 게 저도 여기에 이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니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증가하고 있대요. 그렇게 하고 우울증도 감소하고 있대요. 그리고 노인의 개인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이 78.2% 2000년에 그 다음에 자녀 동거 가구도 20.1%로 이게 줄었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더 그럴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 외모에 지출하는 것도 당연하게 보는 그런 게 있고 1인 가구가 2019년에 30.2%예요. 2019년에 근데 2025년이면은 35%로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우리 생활 스타일 자체가 엄청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40세에서 60세 사이에 1인 가구가 22년도에 20.1% 20%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이에 주로 함께 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거에 일반적인데 30대는 20대도 아니고 40세에서 64세까지가 20%라고 하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라는 거. 그 다음에 액티브 시니어가 전과 달라졌다는 걸 앞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시니어 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옛날과 다르게. 그럴 조건이 있는데 경제를 비싼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70% 정도가 그 60% 넘은 분들 중에서 뭐 몇 살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70% 정도가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취미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독립이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이 독립을 자식으로부터의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산 문제라거나 자식들이 끊임없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기대려고 하는 게 있고 부모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당연하다 글쎄. 근데 제가 이제 이 시니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라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다 성장한 자식을 뭐로 보느냐? 가까운 친척으로 봐라. 말하자면 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뭐 어떻게 도와줘라가 아니에요. 때문에 유산도 나눠줄 생각하지 말고 다 쓰고 죽어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거기에다 좀 먼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타인의 눈 때문에 그래도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저 어디 갔다가 시장에서 좀 이렇게 저는 순대를 좋아해요. 굉장히 맛있는 순대가 홍제동 시장에서 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이제 한 7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남자 어린이.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하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자식이 조금이 유산이라도 줄게 재산이 좀 있으면은 난리라는 거야. 그리고 그 때문에 이렇게 뭐 설날이나 명절 때 만나면은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아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저 벌써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모두가 다 이 재산을 쓰고 죽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서로 간에 간섭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먼 게 아니라 가까운 친척같이 살아라. 독립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로부터도 독립해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말하고요. 또 하나는 대신에 어떤 식의 이게 늘어나고 있냐면 공동체. 저는 소셜 패밀리의 중요성을 굉장히 느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제 외국에 나왔었을 때는 주로 소셜 패밀리 같이 방 4개 있는데 3명이 주로 살았었고 와서도 소셜 패밀리를 산 적이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셜 패밀리로 해서 가족보다는 이제는 가족이 서로 간에 가깝지만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60 정도 되면 이때부터는 내 삶을 산다 해가지고 사는 것도 공동체적인 걸로 사는 게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했는데 그러려면 어때야 된다? 주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이 여러 가지 나 뒤에 와서 저는 점심에 같이 먹으려고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거에 우선하는 게 주체적이 한다. 이거를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표. 제가 말씀드린 거의 내용을 도표로 한 겁니다. 조금 빨랑 나가도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로 또 함께로 저는 잡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따로 또 함께라야 한다. 따로는 서구에서는 너무 따로로 가 있어요. 한국에서 너무 함께로 많이 가 있어. 근데 지금은 따로 또 함께가 같이 갈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볼 때 이거는 실천적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는 그 촛불 집회할 때 거의 매번 나왔었거든요. 이번 말고 요새 내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 그것 때문에 거의 매일 나가가지고 너무너무 놀랐던 게 뭐냐 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때 어디서 살았냐 부암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근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써 붙였냐면 수고하신다 그 정경 버스에다가 꽃을 많이 붙여놓고 이걸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대단하구나. 그때 저는 너무 놀랐고 그리고 축제같이 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따로 또 함께랑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나라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가장 앞선 민주주의를 한국으로 봤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또 함께라는 게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한국에서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홍익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문을 여는 그런 막중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은 4차 산업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특히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 생존의 조건이 농업이라고는 집단과 상관이 없이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딴 나라는 다 왕조지만 거기서 민주주의가 나올 수가 있었고 그게 미국에 가서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보는데 4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을 선도할 나라로 보고 있어요. IT라거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그리고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4차 산업에서 사이버 스페이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에 제가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선도해야 하는 그런 나라가 한국이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먹고 사는 즉 생존하는 생존 조건이 4차 산업으로 들어가면서 꽃을 피우게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존의 조건이 4차 산업은 뭐냐면 아주 촉촉하고 긴밀한 연결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따로 또 함께가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따로 또 함께를 해야지만이 4차 산업이 된다는 얘기죠. 산업사회는 따로 가능했어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가게 되면은 함께라는 것도 같이 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즉 연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연결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것이 함께해서 나왔는데 따로라는 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때 연결성, 연결력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연결력이라는 것은 4차 산업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국인의 자산이다. 거기다 빨리빨리 정신이 바로바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이 실력, 세계 최고거든요.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말이 따로 또 함께인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하고 이거를 제가 또 말을 하면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생각나다라는 게 있고 생각하다라는 게 있어요. 생각나다라는 거는 그냥 기억 속에서 그냥 불현듯 떠오르는 게 생각나다예요. 근데 생각하다라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뭐라 그러냐 요소들을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생각나다보다 앞으로는 생각하다 쪽으로 많이 가야 한다. 근데 전 세계에서 특허가 우리나라가 5위 안에 들어가고 세계 최고예요. 그 우리나라 뭐 못 살겠다면 저는 그럼 외국 나가서 살아 그래요. 가서 살아봐라. 유럽이든 어디서 가서 살아봐라. 한국 같을 수 있는지 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도 지금 저기 이 4차 산업을 하기 위한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지만은 뭐 여기는 전부 다 저 유통에 대해서는 좀 반대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이거를 잘 위기를 넘어가면은 단단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해내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